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컴포넌트의 프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프롭을 선언하는 방법, 그러니까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값을 넘겨주고 받을 때 사용하게 되는 이 프로퍼티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로 이렇게 프롭의 명과 데이터 타입, 또는 프롭의 명과 상세한 데이터 타입, 그리고 기본값, 이렇게 기본값을 제시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기본값을 제시해줘야 되는 경우와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렇게 선언을 해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자, 가급적이면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넘겼는데 여기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 데이터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되는 경우일 때, 그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값을 넣어주는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자, 저희가 데이터로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넘겼는데요. 자, 삭제를 하고 이번에는 데이터에 저희가 선언한 숫자를 프롭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f visit이라고 해볼게요. number of visit. 자, 사이트에 몇 번을 방문했는지 한 25번 방문을 했다 라고 치고 여기에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이름은, 이 명칭은 여기에 있는 이 명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팅 유저에서 받아서 사용할 이름이 되기 때문에 number of visit이 싫다고 하면 그냥 nums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셔도 돼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가급적이면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그리팅 유저에서 h3 태그를 만들고 오늘이 몇 번째 방문입니다. 여기에 number of visit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선언을 해야 되겠죠. 자, number of visit은 string이 아니라 number이다 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한 거는 잠시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number of visit, 우리가 받은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number of visit을 만약에 넘겨주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number of visit을 25가 아닌 undefined, 그러니까 선언되지 않은, 정의되지 않은 채로 값을 넘기게 되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백이 나오게 되겠죠. 오늘이 번째 방문입니다. 글자가 깨지는 듯한 마치 오류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것을 기본값을 설정을 해주면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브젝트 형태로 작성을 하고 타입은 number이고요. 디폴트는 0을 주게 되면 화면에 0번째 방문입니다 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 값이 업데이트가 되면 여기에 정상적으로 숫자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숫자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도 보낼 수가 있어요. 바로 유저의 인포 또는 사이트의 인포, 사이트 인포를 한번 보내볼까요? 사이트 인포는 오브젝트 형태로 작성을 할 거고요. 사이트 인포의 네임은 view practice이고, 그리고 피처는 scalper이고요. 서브젝트는 프론트엔드이다 라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유저네임 따로 보내고 number of visit 따로 보내고 써야 되는 데이터마다 이렇게 하나 보내면 상당히 양이 많아지고 코드도 상당히 길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뭉쳐서 하나의 오브젝트 형태로 해서 오브젝트만 넘겨주는 형태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인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인포라는 프롭으로 이름을 받을 거고요. 사이트 인포를 넘겨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greeting user.view로 넘어와서 사이트 인포도 받아야 되겠죠. 자,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 이렇게 데이터 타입만 선언하는 방식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출력을 할 건데요. H3로 할게요. 자, 사이트 이름은, 자, 오브젝트의 프로퍼티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사이트 인포에 .name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선언한 사이트 인포 name에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입니다 로 나올 겁니다.
사이트 이름은 뷰 프랙티스입니다.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어요. 자, 지금은 저희가 프로브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넘겨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서 name이라는 프로퍼티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사이트 인포가 마찬가지로 undefined라면 어떻게 될까요? undefined를 해서 보내게 되면 자, 화면 자체가 지금 출력이 되지 않고 있어요. F12번을 눌러서 오류가 발생을 했을 텐데 오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면 네, 프로퍼티에 undefined 됐다. name을 읽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cannot read property. 자, 그 이유는 프로퍼티 자체가 없는데 name을 접근을 하려고 하니 undefined의 name을 접근하려고 하니 이런 오류가 스크립트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디폴트 밸류를 선언해 주는 것이 좋겠죠. 오브젝트 형태로 작성을 하고 타입은 오브젝트이고요. 자, 그리고 디폴트 값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나 배열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어떠한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 형태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리턴을 해주는데 그 값은 바로 이렇게 오브젝트 중괄호, 빈 중괄호를 보내도 되고 아니면 name은 식으로 초기화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어있는 곳에 내용이 이제 정상적으로 오류 없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값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간단한 예시로 이러한 내용을 자, 지금은 이 컴포넌트가 매우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사용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반복문을 통해서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